내가 박 전 대통령을 만든 공신이라 얘기를 했던 충신이 되고자 했다는 최순실 씨는 오늘 공판을 보니까요. 여전히 태블릿 PC 출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본인이 또 강경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이죠. 예, JTBC가 입수해서 보도했던 태블릿 PC 그 관리했던 건물 관리인이 네. 아마 참고인으로 재판에 나간 것 같죠. 최순실 본인이 직접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꼬치꼬치 했던데, 네. 뭐 누차 얘기했지만 뭐 이미 태블릿 PC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든지 또는 전달 과정에서의 적법성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재판부가 뭐 판단하기 나름일 거고. 네. 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내용에 대한 어찌됐든 국민의 평가일 텐데 사실 언론 보도에서 중요한 건 말이죠.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공인이라면 그 공인으로서 사실은 이미 네. 사생활이라도 사실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내용이 공익적인 사안이라면 그걸로 인해서 얼마든지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재판부가 잘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죠. 자신의 빌딩을 관리해 준 사람인데 어쨌든 관련된 회사죠. 이거 누군가와 짜고 태블릿 PC 넘겨준 게 아니냐 계속 의심을 하는 최순실 씨는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네, 최순실 씨는 뭐 태블릿 PC가 자기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네. 자신과 관련돼 있는 혐의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누군가가 짜고 미리 태블릿 PC를 거기다 갖다 놨고 그걸 이제 건물 관리인하고 JTBC 기자가 가서 가지고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는 내가 쓰던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 관리인이 그 기자한테 기자랑 같이 그 방에 건물 더 블루케이 사무실로 쓰던 곳에 갔더니 거기서 이 태블릿 PC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 논리를 깨기 위해서 조작해서 갖다 놓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굉장히 숱한 많은 증언과 뭐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박 전 대통령이 10월 24일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최순실 씨와 전화를 집중적으로 한다거나 그 이후에 뭔가 태도들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블릿 PC의 증거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걸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최순실 씨 입장으로서는 뭐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는 자기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슷한 톤으로 오늘 나왔던 분이 안종범 전 수석이었습니다. 특검에서 강압 수사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 있더라고요. 성형시술. 그냥 누우라 해서 누웠더니 해줬다. 요즘은 이게 병원에서 이렇게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과한 배려였을까요? 예, 뭐 배우자는 2번을 받았고 네. 본인도 1번을 받았다고 그래서 네. 안 전 수석도 받은 건가요? 예, 네. 그래서 뭐 가볍게 받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큰 뇌물이냐?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돈 받은 것도 뭐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받는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얘기는 그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네. 특검이 강압적인 그 부분에 어떤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전 수석이거든요. 그래서 전 수석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특검이 조금 더 정치하게 수사를 했을 필요가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이 안종범 측 변호사 그 말씀이 어떻게 피부 우리 신체에 손을 대는 문제를 네. 가서 누구라고 그래서 누웠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들이 봐도 네.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추석 이후에도 선물 주셔도 됩니다라고 하셨던 분 아니에요? 글쎄 안 전 수석이요. 말입니다. 이게 참 진술 자체가 좀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형외과 가면은 가서 잠깐 누워보십시오 했는데 그냥 눈 떠보니까 성형을 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진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걸 전혀 뭐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우리가 그 비싼 뭐 고급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받았는데 그걸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안종범 전 수석도 이제 좀 뭔가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상체를 보면 좀 납득이 되지 않죠. 돈을 받았는데 그걸 뭐 진술은 했지만 안 받았다. 뭐 또 이렇게 또 이중적인 또 이야기도 진술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앞뒤가 맞지 않고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좀 떳떳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네. 한 나라의 경제 수석을 하고 정책 조정 수석을 하고 또 교수를 하신 분께서 그래도 좀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좀 앞뒤가 않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은택 네. 씨가 그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자기와 함께 일했던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이 있고 우리 사회를 주물럭주물럭하고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랑 같이 일하면서 좀 나와서 검찰이나 이런 데서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네. 거짓으로 일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참담하다는 식의 어떤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일부는 법에 어떤 위법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좀 정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한때 국정을 이렇게 움직였던 이런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논리를 좀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으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최소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부끄럽지는 않을 텐데 전부 다 책임의 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랑 할 때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인 체 하다가 막상 검찰에 불려가고 그러면 막 책임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동안에 이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좀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좀 참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네, 그 정 교수님. 안종범 전 수석의 말 중에서 우리가 네. 좀 아주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수첩,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보좌관이 이제 수첩을 제출하는데 자기는 그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동의를 강요받았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뭐 불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아까 최순실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최순실 옹호하면은 그 미친 사람 비슷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네. 그 태블릿 PC가 건너간 과정을 보면요. 이게 상당히 그 뭔가 그 의도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JTBC 기자가 그냥 가서 열려 있는데 가서 열어보니까 들고 왔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관리인이 처음으로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관리인이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은 내가 공익을 위해서 네. JTBC 기자한테 열쇠를 따주고 그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게 있더라. 네. 그러면서 JTBC 기자가 한 번만에 갖고 간 게 아니고 그날 저녁에 갖고 갔다가 다시 또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날 가가지고 다시 갖고 와가지고 검찰에 제출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그 건물 관리인가 그 언론사 기자가 뭔가 의도적인 그런 그 행위에서 그 태블릿 PC를 가져가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그 팩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체크하고 갈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본인은 이거는 진실을 위해서 했다고 하던데요. 네. 아니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JTBC에서 보도할 때도요. 건물 관리인의 협조를 받아서 태블릿 PC를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건물 관리인이 오늘도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어차피 WK 사무실이 빠졌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그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입주하려고 하면 들어와도 좋으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는 비번을 자신한테 알려줬던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오늘도. 열려 있었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JTBC도 계속 말을 조금씩 바꿔왔죠. 이렇게 믿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 정말 믿어야 할 부분에 대한 논란 때문에 오늘 구치소 앞에 벌어진 풍경을 보면은요. 헤어롤 2개를 머리에 이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그리고 구속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지지자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계속 이제 시위가 이제 네. 아무래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 헤어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이제 했던 그런 네. 모습을 이제 풍자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시위하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상황 자체가 보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곧 뭐 기소가 되고 그리고 또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간에 이 안종범 측 변호사 그 말씀이 어떻게 피부 뭐 우리 신체에 손을 대는 문제를 네. 가서 누우라고 그래서 누웠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들이 봐도 네.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추석 이후에도 선물 주셔도 됩니다라고 하셨던 분 아니에요? 글쎄 안전 말입니다. 수석이요. 이게 참 진술 자체가 좀 네.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형외과 가면은 가서 잠깐 누워보십시오 했는데 그냥 눈 떠보니까 성형을 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진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걸 전혀 뭐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우리가 그 비싼 뭐 고급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받았는데 그걸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안종범 전 수석도 이제 좀 뭔가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상체를 보면 좀 납득이 되지 않죠. 돈을 받았는데 그걸 뭐 진술은 했지만 안 받았다. 뭐 또 이렇게 또 이중적인 또 이야기도 진술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앞뒤가 맞지 않고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좀 떳떳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네. 한 나라의 경제 수석을 하고 정책 조정 수석을 하고 또 교수를 하신 분께서 그래도 좀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좀 앞뒤가 않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은택 네. 씨가 그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자기와 함께 일했던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이 있고 우리 사회를 주물럭주물럭하고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블릿 PC의 증거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걸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최순실 씨 입장으로서는 뭐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는 자기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슷한 톤으로 오늘 나왔던 분이 안종범 전 수석이었습니다. 특검에서 강압 수사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 있더라고요. 성형 시술. 그냥 누우라 해서 누웠더니 해줬다. 요즘은 이게 병원에서 이렇게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과한 배려였을까요? 예, 뭐 배우자는 2번을 받았고 네. 본인도 1번을 받았다고 그래서 아, 네. 안 전 수석도 받은 건가요? 예, 네. 그래서 뭐 가볍게 받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큰 뇌물이냐?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돈 받은 것도 뭐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이렇게 수사를 받는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얘기는 그래도 한번 그 살펴볼 필요는 있다. 네. 특검이 강압적인 그 부분에 그 어떤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전 수석이거든요. 그래서 전 수석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특검이 조금 더 정치하게 수사를 했을 필요가 있고 네. 어쨌든 내가 박 전 대통령을 만든 공신이라 얘기를 했던 충신이 되고자 했다는 최순실 씨는 오늘 공판을 보니까요. 여전히 태블릿 PC 출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본인이 또 강경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이죠. 예. JTBC가 입수해서 보도했던 태블릿 PC 그 관리했던 건물 관리인이 네. 아마 참고인으로 재판에 나간 것 같죠. 최순실 본인이 직접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꼬치꼬치 했던데, 네. 뭐 누차 얘기했지만 뭐 이미 태블릿 PC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든지 또는 전달 과정에서의 적법성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재판부가 뭐 판단하기 나름일 거고. 네. 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내용에 대한 어찌됐든 국민의 평가일 텐데 사실 언론 보도에서 중요한 건 말이죠.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공인이라면 그 공인으로서 사실은 이미 네. 사생활이라도 사실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내용이 공익적인 사안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랑 같이 일하면서 좀 나와서 검찰이나 이런 데서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네. 거짓으로 일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참담하다는 식의 어떤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일부는 법에 어떤 위법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좀 정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한때 국정을 이렇게 움직였던 이런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논리를 좀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으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최소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부끄럽지는 않을 텐데 전부 다 책임의 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랑 할 때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인 체 하다가 막상 검찰에 불려가고 그러면 막 책임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동안에 이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좀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좀 참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네, 그 정 안종범 전 수석의 말 중에서 우리가 네. 좀 아주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수첩,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보좌관이 이제 수첩을 제출하는데 자기는 그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동의를 강요받았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뭐 그걸로 인해서 얼마든지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재판부가 잘 합리적으로 아니, 판단하겠죠. 자신의 빌딩을 관리해 준 사람인데 어쨌든 관련된 회사죠. 이거 누군가와 짜고 태블릿 PC 넘겨준 게 아니냐 계속 의심을 하는 최순실 씨는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네, 최순실 씨는 뭐 태블릿 PC가 자기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네. 자신과 관련돼 있는 혐의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누군가가 짜고 미리 태블릿 PC를 거기다 갖다 놨고 그걸 이제 건물 관리인하고 JTBC 기자가 가서 가지고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는 내가 쓰던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 관리인이 그 기자한테 기자랑 같이 그 방에 건물 더 블루케이 사무실로 쓰던 곳에 갔더니 거기서 이 태블릿 PC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 논리를 깨기 위해서 조작해서 갖다 놓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굉장히 숱한 많은 증언과 뭐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박 전 대통령이 10월 24일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최소희 씨와 전화를 집중적으로 한다거나 그 이후에 뭔가 태도들이